저는 남편이 건강을 위해 댄스 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30년 넘게 운동이라곤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겠다니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남편이 드디어 새로운 취미를 찾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파트너 연습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더 가까이 붙어봐요. 당신 손 참 따뜻하더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건강을 위한 댄스 학원이 어떻게 이런 곳으로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댄스 학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시니어 댄스 학원이 불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요. 60대 어른들이 고정 파트너 시스템으로 6개월씩 밀착 댄스를 추고 수업 끝나면 단체로 모텔에 가고 펜션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 파트너를 바꿔가며 만남을 이어간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학원을 폐업시키고 복수했는지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정수는 올해 65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퇴직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바쁘고 활동적이던 사람이 집에서는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봤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라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다들 바쁘고 학창시절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래요. 그렇게 2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점점 살이 쪘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댄스 배우러 다녀도 될까? 요즘 친구 하나가 댄스 학원 다니는데 거기 괜찮대. 건강관리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한 게 2년 만이었거든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당장 등록하라고, 학원비도 제가 내주겠다고. 남편은 며칠 후 실버타운 근처에 있는 우아한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이 활기를 되찾는 게 보였거든요. 집에 와서 오늘 배운 스텝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육통이 생겼다며 으쓱댔어요. 여보, 내가 생각보다 몸이 굳었나 봐. 오늘 스트레칭 하는데 땀이 비 오듯 나더라. 근데 신기하게 기분은 좋아.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면도도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물었어요. 여보, 나 요즘 많이 늙어 보여. 주름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니야,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그런 걸 신경 써?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학원 가면 거울이 많아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댄스 학원이니까 거울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운동복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70만 원짜리 재킷을 사왔어요. 여보, 이거 어때? 댄스 학원에 입고 가려고 샀어. 좀 멋있지?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옷에 돈을 쓰는 걸 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향수도 새로 샀습니다. 남편은 평생 향수를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당신 향수 샀어. 그게 언제부터야?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댄스 출 때는 향수를 뿌리는 게 에티켓이래. 그래서 하나 샀어.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볼 때마다 몰래 웃었어요. 화면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고 때로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재밌는 거라도 봐. 제가 물으면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아니야. 그냥 학원 단톡방에 재밌는 사진이 올라와서. 그리고 자꾸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가 오면 잠깐만 하고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안 들렸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남편한테 전화 왔다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미숙 파트너였거든요. 파트너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던지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그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파트너 연습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더 가까이 붙어봐요. 당신 손 참 따뜻하더라. 내일도 그 파란색 셔츠 입고 와요. 잘 어울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라니, 파트너 연습이라니, 가까이 붙는다니, 손이 따뜻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지난 2주간의 대화 내용이 줄줄이 나왔어요. 오늘 왈츠 출 때 눈 마주친 거 기억나죠? 심장이 떨렸어요. 당신 향수 냄새 자꾸 생각나네요. 다음 수업 때는 더 멋진 옷 입고 갈게요. 당신을 위해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60대 중반 부부가 있는 남자가 할 짓인가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곧 나올 거예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하나?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섣불리 따지면 오히려 증거를 숨길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그 댄스 학원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학원에 간 사이 저도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학원에 등록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우아한 댄스 학원은 실버타운 바로 옆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곳이었어요. 3층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고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접수처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댄스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어떤 수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1층은 초급반이고 2층은 중급반, 3층은 고급반과 개인 레슨실이에요. 지금은 2층에서 중급반 수업이 진행 중인데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남편을 마주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업 시간은 오후였고 지금은 오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2층 복도는 한쪽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넓은 홀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직원과 함께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쌍을 이뤄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거의 밀착된 상태였습니다. 남자의 손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의 손은 남자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어요.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cm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커플은 볼과 볼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댄스는 교감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의 체온을 느끼고 호흡을 맞추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붙으세요. 그래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손은 허리를 꽉 감싸고 눈을 마주치세요.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더 밀착했습니다. 손은 허리를 더 꽉 감싸고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볼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춤을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스킨십을 배우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남자는 파트너인 여자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여자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파트너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첫 수업 때 자유롭게 파트너를 만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고정 파트너로 수업하시죠. 그래야 호흡이 맞아지고 춤도 빨리 늘거든요. 보통 6개월 정도는 같은 파트너랑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3번씩 같은 이성과 밀착해서 춤을 춘다. 이건 댄스 학원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파트너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첫날 오시면 자기소개 시간이 있어요. 그때 서로 마음에 드는 분끼리 파트너가 되시는 거죠. 나이나 키 이런 것도 고려하고요. 대부분 잘 맞춰지세요. 저희 회원님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밀착하는 사람들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들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등을 토닥이고 여자는 남자의 팔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기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오늘 예쁘네요. 머리 바꿨어요. 색깔이 잘 어울려요. 그런 말을 하면서요.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미용실 갔거든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 다 결혼한 사람들일 텐데 무슨 짓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계속 침착한 척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상담 자료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팸플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첫 달은 수강료 30% 할인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학원 앞 카페로 갔습니다. 수업 마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바로 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았는데 남자 둘 여자 둘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컸거든요.
한 남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탱고는 정말 좋았어요. 우리 파트너 호흡이 점점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눈만 봐도 알 것 같다니까. 여자가 남자의 팔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그 회전 동작할 때 당신이 날 꽉 잡아주는 거 느껴졌거든요. 마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옆에 앉은 다른 커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요즘은 집에서도 자꾸 생각나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고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말에 따로 만나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집사람은 친정 간대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연습할까 해요. 저는 신문 뒤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사람이 친정 가는 동안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부른다고요. 그 여자도 남편이 있을 텐데요.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해 갈게요. 우리 남편은 주말에 골프 간대요. 아무도 신경 쓸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연습해요. 저는 손에 들린 신문이 구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신문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5명이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너 파트너 바꿀 생각 없어. 저는 요즘 우리 파트너랑 좀 시들해진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싶긴 해.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파트너 교체의 날 있잖아요. 그때 신청하면 돼요. 저도 새 파트너 만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우리 파트너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파트너 관계도 너무 오래되면 식상해지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랑 춤추면 또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트너 교체의 날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마치 연인을 바꾸는 것처럼 파트너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더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자 한 명이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또 출장 간대요. 여자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이번엔 일주일이나 간대. 우리 시간 많이 생겼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집으로 올래요. 이번엔 제대로 저녁 만들어 줄게요. 와인도 좋은 걸로 준비하고요. 여자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우리 오랜만에 편하게 시간 보내요.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60 넘은 어른들이 하는 짓인가요? 자녀들도 다 있을 텐데요. 손주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때 한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 학원 모임 날짜 정했어요. 다들 달력 확인해 보세요. 여자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어디예요? 지난번처럼 그 펜션으로 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펜션이 좋더라고요. 방도 넓고 조용하고. 이번엔 방을 몇 개 잡을까요? 다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커플당 한 방씩 잡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여자들도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더 좋아요.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놀아요. 한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번에 밤에 다 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거 정말 재밌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다들 결혼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저를 훑어보더니 한 여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죠. 네, 그런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요. 지금 하시는 얘기들이 문제 아닌가요? 다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펜션 가고 집에서 만나고 그게 배우자한테 떳떳한 일인가요? 남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요즘이 어느 시댄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해요. 우린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노는 건데
왜 간섭해요? 다른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것 근데 뭘 알아요? 그냥 댄스 배운다는 것만 알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애들 손주들한테만 관심 있지. 그러니까 난 내 인생 즐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에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예요.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웃게 해주고 저를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륜이에요. 배우자를 배신하는 거라고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륜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춤추고 밥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불륜이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아줌마 혹시 남편분이 우리 학원 다니세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렇군요. 남편 때문에 오신 거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편이 여기 안 다니게 하면 다른 데 가요. 사람은 외로우면 어디든 가게 돼 있어요. 차라리 여기는 건전한 편이에요. 다른 데는 더 심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저는 바로 학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원이 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원장은 이 실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층 접수처로 가서 말했어요. 원장님 만나고 싶은데요. 아까 그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을요? 무슨 일이신데요?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원장님을 직접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상담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3층 원장실로 올라가세요. 제일 안쪽 방이에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은 조용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개인 레슨실들이 있었고 제일 끝에 원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노크를 하자 앉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붉은색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머리는 파마를 해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상담 원하신다면서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정말 댄스만 가르치는 곳인가요? 그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댄스를 가르치는 곳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 제가 학원생들이 카페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댄스 학원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 같던데요. 펜션 가고 집에서 만나고 파트너 바꾸고 이게 정상인가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거요. 손님 우리는 성인들만 다니는 학원이에요. 성인들이 수업 끝나고 친해져서 어울리는 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댄스만 가르칠 뿐이에요. 그 이후에 뭘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죠.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너무 밀착해서 춤을 추게 하잖아요. 파트너를 6개월씩 고정시키는 것도 문제고요. 이건 명백히 학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원장이 책상에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손님 댄스가 뭔지 아세요? 사교 댄스는 원래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싫으면 혼자 추는 댄스를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를 고정하는 건 춤 실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파트너가 바뀌면 호흡이 안 맞아서 실력이 안 늘거든요.
우리는 그냥 춤을 가르칠 뿐이에요. 손님들이 수업 외 시간에 뭘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죠. 저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이곳이 불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회원들끼리 모텔도 가고 펜션도 가고 집에서도 만나고 있어요. 원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불륜이요. 손님 증거라도 있으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손님들이 친해지는 게 왜 불륜이 되는 거죠? 혹시 손님 남편분이 여기 다니시나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렇군요. 남편분 때문에 오신 거네요. 그런데 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60대예요. 인생의 황혼기죠. 집에선 존재감도 없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외롭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춤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면서 인생의 활력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원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손님 남편분 억지로 못 오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분만 더 외로워질 거예요. 집에서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거고요.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활력 찾아서 집에 가면 오히려 가정에 좋은 거 아닐까요? 남편분이 여기 와서 웃고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여자와 밀착해서 춤추고 손을 잡고 집에서 만나는 걸 정당화시키진 못해요. 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손님, 그건 남편분과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댄스만 가르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 손님이 우리 학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가면서 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학원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거예요. 원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우리는 떳떳하니까요.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어요. 이 학원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만 쳐다봤어요.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증거를 먼저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자백을 받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탱고 배웠는데 진짜 멋있더라.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누구랑 춤췄어요? 남편이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파트너 있잖아. 미숙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잖아.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남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 씨요.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이 붙어서 춤춰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춤이 원래 그런 거잖아. 파트너랑 가까이 붙어서 추는 게 맞아. 그래야 호흡이 맞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캡처해둔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보라니. 심장이 떨렸다니. 향수 냄새가 생각난다니. 당신을 위해 옷을 입고 간다니. 이게 단순히 춤 파트너한테 할 소리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뭐요? 그냥 불륜이에요? 아니면 불륜 직전이고. 오늘 나 학원 갔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춤추는지 다 봤어요. 카페에서 학원생들 얘기도 들었고요. 당신네들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펜션 가고 집에서 만나고 파트너 바꾸고 이게 춤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는 정말 춤만 췄다고 손잡은 것도 춤추면서 필요한 거고, 문자도 그냥 친한 사이니까 농담처럼 한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농담이요. 당신 얼굴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티나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감정 있는 거 다 알아요. 남편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설레는 감정은 있었지만 선을 넘지 않았어.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설레는 감정이요. 결혼한 지 32년 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설렌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솔직히 나도 외로웠어.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고 당신은 당신대로 바쁘고 나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았어. 그런데 학원 가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날 보고 웃어주고 날 기다려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오랜만에 남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외로움을 이해는 해요. 나도 퇴직 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여자한테 설레는 걸 정당화시키진 못해요. 내일부터 학원 그만둬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건 못해. 거기가 지금 내 유일한 낙인데. 거기 안 가면 나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이혼할래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32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혼은 절대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학원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요. 당신이 계속 그 학원 다니면서 그 여자 만나는 거 나는 못 참아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마음이 이미 그 여자한테 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은 학원에 갔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좋은 곳 몇 군데를 추려서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로 전화한 곳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 가능하시냐고 물어서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탐정 사무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탐정이 저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과 미숙의 문자 캡처본, 학원에서 찍은 사진들 학원생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던 내용을 적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탐정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이거 시니어 댄스 학원 케이스네요. 요즘 이런 의뢰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정말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었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이런 시니어 댄스 학원이나 등산 동호회 같은 곳이 문제예요. 외로운 노년층이 모여서 일탈을 찾는 거죠. 그럼 실제로 불륜까지 가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아요. 처음엔 정말 춤만 추다가 점점 감정이 깊어지면서 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케이스는 집단으로 펜션 여행 가서 방을 바꿔가며 자기도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부인 케이스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네요. 문자 내용을 보면 감정은 있지만 육체적 관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하지만 방치하면 곧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탐정이 설명했어요. 남편분과 그 여자를 미행합니다. 학원 수업 후에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두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요. 그리고 가능하면 학원 내부에도 잠입해서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비용은 일주일 기준으로 200만 원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탐정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부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사하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다 알고 싶어요. 진실을 알아야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착수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탐정의 말대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학원에 갖고 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향수를 뿌리고 옷을 골라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 걸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남편분과 그 여자가 학원 끝나고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거기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함께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갔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빌라 주택가로 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추정돼요. 둘이 함께 들어갔고 2시간 후에 남편분이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시간 동안 둘이서 뭘 했을까요?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사진은 다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내일 학원에 잠입조사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 지인이 학원에 등록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할 겁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인 사무실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저는 남편이 학원 간 사이에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부인 이거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남편과 미숙이 학원 끝나고 같이 카페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카페 안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찍었는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미숙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있었고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그 빌라 앞에서 찍은 겁니다. 둘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사진 속 남편과 미숙은 빌라 현관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었고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그리고 남편이 나오는 사진의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15분 동안 둘이서 뭘 했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학원 회식 사진이었는데 장소가 모텔 앞이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학원생들이 모텔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들은 335 짝을 지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미숙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단체 모임을 해요. 겉으로는 회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끼리 모텔에 가는 거죠.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탐정이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해요. 탐정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건 학원 단톡방 캡처예요. 제 지인이 학원에 등록해서 단톡방에 들어갔거든요. 화면에는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파트너 바꿔볼까요? 저는 새 파트너 만나고 싶어요. 우리 파트너 요즘 시들해졌어요. 펜션 예약했어요. 이번엔 방 4개로 할까요? 아니면 2개로 할까요? 다들 2개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60이 넘은 어른들인가요? 탐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요즘 이런 시니어 불륜이 정말 심각해요. 자녀들 다 키우고 노후의 외로움을 타면서 이런 곳에서 일탈을 찾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 학원 원장도 사실은 이런 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 고정 시스템도 회원들끼리 친해지라고 만든 거고 파트너 교체의 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확실한 거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부인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해요. 남편분이 간통까지는 아니어도 부정행위를 한 건 확실하니까요.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과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학원이었습니다. 저 학원이 없었다면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학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행복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학원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합해야겠다고요. 저는 탐정이 찍어온 학원생들 사진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들의 신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을 돌렸어요.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SNS를 통해 이름을 알아냈고 이름으로 다시 검색해서 직장이나 사는 곳을 파악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10명의 학원생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연락처도 찾아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배우자의 계정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미숙의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의 아내 김순희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가 누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당신 부인 미숙 씨의 댄스 파트너예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준비해둔 사진들을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사진 확인해 보세요. 몇 초 후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게 뭐죠? 이게 대체 무슨 사진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 부인과 제 남편이 6개월째 댄스 파트너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둘이 손잡고 걷는 것도 있고 카페에서 손잡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당신 부인 집에 제 남편이 들어가는 겁니다. 2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확실한 겁니까? 제가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설 탐정 고용해서
일주일 동안 미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학원 전체가 이런 식이거든요. 학원생들이 단체로 모텔에 가는 사진도 있어요. 펜션 여행도 가고 파트너 교체도 하고요. 제가 찾아낸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도 있어요. 같이 대응하시겠어요? 미숙의 남편은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사진을 보면서 주먹을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화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대응해야 해요. 저는 그에게 다른 배우자들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연락할 건데 같이 만나서 대책을 세워요. 그렇게 저는 하나둘씩 배우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증거 사진을 보고는 분노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8명의 배우자가 모였습니다. 다들 50대에서 60대의 남자와 여자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와이프가 이런 짓을 하다니.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한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건강 때문에 운동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이런 곳이었다니.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그 학원도 반드시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해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저는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모두에게 공개할 거예요. 학원 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증거 사진들을 코팅해서 붙일 거예요. 주변 아파트 게시판에도 전단지를 돌리고요. 둘째, 학원 원장을 고소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을 물어서요. 셋째, 우리 배우자들과는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이혼을 원하시는 분은 위자료 청구하시고 재결합을 원하시는 분은 조건을 내세우시면 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재결합하고 싶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각자 선택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학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그렇게 우리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학원 앞에 모였습니다. 8명의 배우자가 큰 현수막과 코팅된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댄스 학원이 아닙니다. 불륜 양성소입니다. 우리는 학원 정문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곳곳에 증거 사진들을 붙였어요. 학원생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펜션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단톡방 캡처 화면까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시니어 불륜 학원이래. 주변 상가와 아파트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실버타운 입구에도 붙이고 버스 정류장에도 붙였어요. 오전 9시쯤 학원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현수막과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장 떼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지만 우리가 붙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학원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학원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학원생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떤 학원생은 배우자에게 들킨 걸 알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어떤 학원생은 화를 내며 우리를 비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신 선택해요. 이혼하고 위자료 3억 주든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은 안 돼. 뭐든지 할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학원에 가서 다른 학원생들과 배우자들 앞에서 사과해요. 그리고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을
공개 사과문으로 작성해서 학원 앞에 붙여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흘 후 학원 앞에서 공개 사과가 이뤄졌습니다. 남편을 포함해 5명의 학원생이 배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한 달 후 우아한 댄스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은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학원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이혼했고 일부는 저처럼 배우자와 재결합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매일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돕고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려고 애쓰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학원을 그냥 뒀다면 더 많은 가정이 무너졌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만약 배우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눈 감지 마세요. 확실히 확인하고 확실히 대응하세요. 저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